안녕하세요. 피아노 치는 엄마 피치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 반 만에 신용카드 빚을 제로로 만들고 은행 자산을 200만원으로 늘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피아노 채널에서 무슨 돈 얘기냐고요? 사실 이 채널의 주인공은 피아노가 아니라 바로 접니다. 이 경단녀, 지방에 홀로 고립된 전직 뮤지션, 아이가 4, 5이면 집에 오는 아이 엄마로서 어떻게 다시 음악 생활을 영위해가고 또 사업도 일으키는지, 게다가 저는 경제관념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정 경제를 배워가고 또 사업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채널의 주요 컨셉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오늘만 사는 여자였어요. 돈으로 경험을 사는 여자. 좋은 거는 다 사야 되고 좋은 경험은 다 해야 돼. 옛날에는 뮤지컬을 한 달에 막 50만 원씩 때려 부으면서 봤어요. 나는 뮤지컬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처녀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꿈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데 결혼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는 남편이 돈을 생각하면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맡았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 롤모델은 윤정희 사모님이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아이를 11명을 입양해서 부자여서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키우느냐? 이분의 남편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경 그거로만 생활을 하시는데 책 인쇄도 기부, 방송 출연료도 기부, 그렇게 기부하면 또 어디선가 채워져. 와, 이 삶이다. 이번 2월 달에 다시 이분의 책을 읽으며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를 쪼개서 여기저기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 나도 통장을 명언으로 만들겠어. 그런데 아니라는 사인이 댕댕댕 울리는 거예요. 어리둥절했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훌륭한 삶인데 훌륭하고 앞으로 계속 닮아가야 모습이지만 지금 따라갈 모습은 아니구나.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취해야 할 모양은 무엇인가? 저희는 아직 집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사택이에요. 보증금도 없어요. 앨범을 만드는데 보증금을 꺼내서 다 썼어요.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남편이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해서 남의 눈치 보면서 해야 될 말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걱정 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백업을 해줘야 되겠다. 공잣돈을 만들고 내 집을 마련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뭔가 해보자. 2월 중순부터 대대적인 경제 개념의 대수술을 시작합니다. 7가지 실천을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똑딱앱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로 오면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다 입력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계좌 잔고 파악하고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중요한 거는 고정 지출과 고정 수입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고 총 얼마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여서 한 달 총 예산을 계획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출이 나가는 날짜를 한 이틀로 정리했어요. 하루에 정리하면 딱 좋은데 그러긴 좀 어려웠고, 보험비, 아이 교육비, 핸드폰비, 후원금 뭐 이런 거, 카드값 이런 거 나가는 거를 싹 모아서 지출은 하루에 발생하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분할했어요. 지금까지는 통장 하나로만 입금도 되고 출금도 거기서 알아서 되고 알아서 카드사에서 뭐 긁어가고 버려둔 통장이었어요. 근데 이걸 입금은 기존의 그 통장에 두고 적금할 통장을 따로 두고 생활비를 넣어둘 통장 따로 두고 남는 돈은 비상금, 경조사 통장을 이렇게 4개로 나눴습니다. 사실 급여 통장은 영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정설이긴 한데 수입 레슨도 있고 저작권 이런 게 들어오는 날짜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그건 사실 어렵더라고요. 유도리 있게 하면서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로 갈아탔어요. 2월 중순에 결단을 해서, 근데 이미 그때 카드 사용 내역이 한 8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한 달 벌어 한 달 갚는 그런 시스템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를 썼는지도 가늠이 안 되고 제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리볼빙으로 돌아가서 갚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이제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자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비 통장으로 30만 원을 입금하면서 그 체크카드를 쓰게 됩니다. 신용카드 빚은 이제 청산을 했죠. 2월달 중순부터 이미 80만 원 썼지만 소비를 최소화해서 그 돈을 3월 되자마자 다 갚았어요. 체크카드에 30만 원 있잖아요. 그 돈으로만 생활한 거예요. 또 신용카드를 해지하다 보니까 카드 연회비가 비싼 연회비의 카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 해지하고 꼭 필요한 카드, 연회비가 제로인 카드만 좀 남겨놨는데 연회비가 4, 5만 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예금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1년 이자보다 더 세요. 네 번째 방법은 예금 적금을 들었습니다.
예금하고 적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전 그것도 몰랐어요. 돌잔치 때 받았던 축하금 13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K뱅크에 예치시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좀 이율이 높은 아이용 적금 거의 20만 원 들고, 또 다른 이율이 높은 적금 3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또 하나 들고 20만 원짜리 적금은 3월 되면서 2번 나갔죠. 5번째는 중고거래를 통해서 푼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집에 책이 좀 많은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책장에 이렇게 세로로 예쁘게 꽂혀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이렇게 쌓이고, 저에겐 필요 없지만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상태가 좋은 책, 그런 애들을 알라딘에 좀 팔기 시작했어요. 바코드로 촬영해서 판매 가능한 책들은 택배로 보내서 알라딘에 팔고, 알라딘 내에서도 회원끼리 중고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놓은 책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주문이 발생하더라고요. 책은 알라딘에 팔고, 생활용품 너무 많다 싶은 거, 작은 거, 이런 것들은 당근을 통해서 팝니다. 물건들이 하나씩 나가다 보니까 집이 조금 정리되고 더 깨끗해지고 푼돈이 꽤 모이더라고요. 이 푼돈은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기도 하지만, 주식을 좀, 그냥 주식은 제가 아직 범접하지 못하는 ETF라는 지수 연동 펀드라고 있어요. 펀드인데 주식처럼 주식시장에서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펀드예요. 그걸 한 주 삽니다. 수익이 한 700원 정도 났어요. 6번째 방법은 뱅크샐러드라는 자산관리 앱을 다운받았어요. 뱅크샐러드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뱅크샐러드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뭐 이런 거 다 연결돼서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고, 이 현금이 어디로 입금돼서 어디로 출금되고 다 파악이 되는 고마운 어플입니다.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어요. 7번째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겠다. 모으고 아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 창출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창출된 수입을 보고 하는 거예요. 채널을 통해서 저도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도 드리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재정관념이 형편없는 사람도 몇 가지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같이 실천하시면서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